당신의 마음속에 오늘도 당신의 하루 한 켠을 조용히 함께 걷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 자신에게 집중해 주세요. 말하지 못했던 진심이 당신 안에서 조용히 머물 수 있도록. 나이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죠. 예전엔 바빴어요. 아이들 키우고 일하고 삼시세끼 챙기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죠. 그런데 이제는 조용한 시간이 늘어나니까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혹시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말 누구에게 들은 것도 아닌데 속으로 자꾸 맴돌아요.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이제는 병원도 자주 가야 하고 가끔 물건 이름이 생각 안 날 때면 괜히 더 불안해져요. 예전 같으면 야, 이거 뭐더라? 하고 웃으며 넘겼을 일도 이젠 괜히 자식 눈치부터 보게 돼요. 혹시라도 내가 불편한 존재가 되면 어쩌지? 미안한 마음이 자꾸 쌓여가요. 그런데요, 그 마음 정말 당신 탓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오래, 너무 열심히 살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아이들 키우느라 내 옷 하나 마음대로 못 샀고, 가족 밥상 먼저 차리느라 본인 밥은 늘 식은 채로 드셨잖아요. 그렇게 헌신해온 삶 끝에 이제는 당당히 쉴 권리가 있는데 그걸 미안하다고 느끼는 건 조금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마음이 드는 것도 이해해요.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를 줄이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는 노후라는 주제로 그 마음을 조금 덜어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건 경제적 독립이에요. 사실 이건 돈의 많고 적음보다 내 삶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뭘 먹고 어디에 살고 병원은 어디 다닐지를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존엄이고 그게 바로 자유죠. 은퇴하고 나면 소득이 끊기고 불안함이 찾아오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모르는 혜택들이 꽤 있어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주거지원, 의료비 지원.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제대로 몰랐던 제도들. 쑥스럽다고 혹은 귀찮다고 그냥 넘기면 혜택은 사라지고 걱정만 남습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나는 매달 어떤 돈이 들어오는가?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면 가장 돈이 필요한가? 이걸 미리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꽤 단단해져요. 그리고 소비 습관도 생각보다 중요해요.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과 습관처럼 사는 건 다르잖아요. 카드값이 자꾸 불어나는데 막상 어디에 썼는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죠. 그럴 땐 한 달만이라도 현금으로 생활해 보세요. 지갑에서 직접 돈을 꺼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소비하고 있다는 걸 실감하니까요. 이 작은 실천이 나를 지키는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야겠다는 자존심이 아니라 나는 내 삶을 내가 선택하겠다는 결심이에요. 그 마음이 생기면 불안도 줄고 자식에게도 당당해져요.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노년의 품이에요.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는 아픔과 돌봄에 대해 나누어 보려 합니다. 아플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괜찮다고, 아직 멀었다고 마음속으로 밀어두곤 하죠. 하지만 몸은 어느 날
조용히 신호를 보내요. 오르지 않던 계단이 가팔라지고 잘 잊지 않던 약속이 흐릿해지고 혼자 병원에 가는 게 왠지 더 걱정되는 순간이 와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죠. 이제는 아플 준비도 혼자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요. 누가 옆에 있어주면 고맙죠. 하지만 그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자식은 늘 바쁘고 타인의 도움은 언제나 변수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내가 다니는 병원, 복용 중인 약 이름, 과거의 수술 기록 같은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두면 응급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게 돼요. 지갑 안에 비상연락처가 적힌 종이 한 장, 휴대폰 잠금 화면에 남긴 한 줄의 연락처. 그 작은 준비 하나가 내 생명을 지켜줄 수도 있어요. 장기 요양보험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65세가 넘었거나 노인성 질환이 있다면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는 제도예요. 신청이 어렵거나 복잡할까봐 미루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어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기대기 위한 게 아니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구조 안에 나를 안전하게 놓아두는 일이에요. 조금 더 단단하게, 조금 더 가볍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예요. 그리고 그건 결국 사랑이에요. 내가 나를 아끼는 사랑이고, 자식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사랑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 그 말을 진심으로 만들고 싶다면 말보다 준비가 먼저예요. 누군가 돌봐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를 챙길 수 있다는 마음. 그건 외로운 게 아니라 강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비로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도 편안하게 웃을 수 있어요. 부탁하지 않아도 배려받을 수 있고 의존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의 당신은 아무도 짐이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단단한 어른이 되어 있을 거예요. 돈을 어떻게 남길까 보다 어떤 마음을 남길지가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결국 물건보다 말로 기억되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자식에게 어떤 눈빛을 보냈는지, 어떤 말을 건넸는지, 그게 결국 남는 겁니다. 유산은 금액이 아니라 관계의 감정이에요. 누구는 아파트를 바꿔도 속이 허전하고, 누구는 적은 돈을 받아도 마음이 따뜻해지죠. 차이는 태도예요. 자식이 바라보는 부모의 마지막 인상은 유언장의 숫자보다 함께한 순간의 말투와 표정이에요. 나는 너를 늘 믿었다. 넌 잘 살고 있어. 그거면 됐다.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짜리 통장보다 훨씬 큰 유산이 되곤 해요. 또 하나, 형제들 사이에서 누가 더 사랑받았느냐, 누구한테 뭘 더 줬다더라 하는 감정의 균열이 돈보다 더 큰 상처를 남겨요. 그래서 유산이든 작은 물건이든 남겨야 할 게 있다면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누구에게, 왜, 어떤 이유로 이걸 남기는지 짧은 메모 하나만 남겨도 달라요. 그건 단지 유산을 나누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일이니까요. 혹시라도 유언장을 준비하는 일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오해예요. 이건 삶을 정리하는 용기이고 남은 사람을 배려하는 품격이에요. 자식에게 줄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자식의 혼잣말이에요.
부모는 자식에게 늘 무언가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식은 확신을 원해요. 내가 사랑받았다는 확신, 괜찮은 사람이란 인정, 부모가 나를 믿었다는 기억. 그게 결국 가장 큰 유산이 되어요. 오늘 하루 당신이 자식에게 건넨 한마디가 오래 남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인사, 네가 자랑스럽다는 그 한마디. 그게 바로 당신이 남길 가장 따뜻한 유산이에요. 자식과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하죠. 언제든 전화할 수 있고, 가끔 만나 밥도 먹고, 가끔 잔소리도 하면서. 우리는 그걸 정상적인 가족이라 불러왔어요. 그런데 가까움이라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느 날부터인가 너무 자주 연락하지 않으면 서운하고, 말 한마디가 날카롭게 들리면 괜히 서운하고, 마음이 상하고, 기다리게 되고, 기대하게 돼요. 가까움 속에는 기대가 생기고, 기대에는 실망이 따라 붙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해요.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거리.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괜히 섭섭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리. 그 거리를 지키기 위해 부모가 먼저 해줘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내 삶의 중심을 자식이 아닌 나에게로 다시 옮기는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는 습관. 그게 시작이에요. 늘 자식에게 기대고 자식의 일정에 맞춰 움직이다 보면 언제부턴가 나는 뭐 하지? 라는 허전함이 생겨요. 자식이 전부가 되어버리면 자식이 바쁠 때 나는 텅 빈 하루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겐 나만의 생활 리듬이 필요해요. 아침에 걷기, 동네 마실, 작은 취미, 혼자 가는 카페, 한 달에 한 번 혼자 가는 전통시장 같은 것들.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독립이에요. 내가 중심을 갖고 살아갈 때 자식과의 관계도 한결 부드러워져요. 무리해서 애정 표현하지 않아도, 무겁게 부탁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가요. 부모가 혼자 있는 걸 서툴지 않게 만들어야 자식도 덜 미안해지고 더 자주 다가올 수 있어요. 그게 부모가 할 수 있는 배려예요. 너 안 와도 돼. 엄마는 잘 지내? 그 말이 거짓이 아니려면 정말로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조금씩 거리를 두고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 그건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부모로서의 자리를 지키면서도 한 사람으로서 내 삶을 가꾸는 것. 그게 진짜 현명한 노후예요. 사람은 누구나 외로워요. 하지만 그 외로움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두면 어느 순간부터 모든 관계가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노년의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음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 내가 더는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라는 착각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천천히 자존감을 갉아먹어요. 내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 조심스러워지고 기다려도 연락 오지 않는 자식에게 괜히 미안해지는 마음. 그럴 때 우리는 혼잣말을 더 자주 하게 돼요. 내가 뭐라고 이런 말을 해. 나 때문에 귀찮을까봐 괜히 전화했다가 방해되겠지. 이런 말들이 당신 안에서 반복될수록 당신은 스스로를 점점 더 세상 가장 사람처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너무 오래
남을 먼저 생각해온 결과일 뿐이에요. 한 번쯤은 그 방향을 바꿔도 괜찮아요. 남보다 나를 먼저 돌봐도 괜찮아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필요하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년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감정은 자존감입니다. 그건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옵니다. 예쁜 그릇에 밥을 담아 혼자 먹는 것,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정리하는 것, 누구에게 자랑하지 않아도 하루를 무사히 살아낸 나를 스스로 칭찬해 주는 것. 그렇게 자존감은 돌봄이 아니라 인정해서 자라요. 또한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도 필요해요. 누군가가 고마웠다면 고마워요 라고 말하고, 마음이 상했다면 그 말은 좀 서운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 이건 불만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예요.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어느 순간 말이 아니라 한숨으로 흘러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한숨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요. 나는 말하지 않았지만 자식은 알아야 한다고 믿는 것. 그건 기대가 아니라 침묵 속의 요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해야 해요. 고맙다고, 서운하다고, 괜찮다고. 그 말들이 오고 가는 하루는 고요하지만 견고해요. 혼자 살아도 감정이 흐르고 있다는 건 내가 아직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그건 외로운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하루가 쌓이면 어느 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단단한 내가 되어 있을 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은 묻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특히 나이 들어가면서 그 질문은 조금씩 달라져요. 앞으로 뭘 해야 할까? 보단 이만하면 괜찮은 인생이었을까? 라는 쪽으로요. 그리고 그 질문은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는 당신의 조심스러운 마음과도 연결돼 있어요. 누군가에게 민폐가 되지 않고 내 삶을 나답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 그 마음 안엔 끝까지 사랑하고 싶은 당신의 태도가 담겨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방식도 지혜로워야 오래 갑니다. 가족이 전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누군가가 당신을 늘 기억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이 스스로를 알고 스스로를 챙기고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겠다는 말 대신 나는 나의 하루를 존중하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하루가 아니라 내가 정한 시간표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가 쉬고 싶은 만큼 쉬는 하루. 그게 가능한 삶을 위해 지금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온 거예요. 때론 그 선택이 맞았는지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잘못된 인생이란 건 없어요. 우리는 늘 최선이었고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고 그 순간을 견뎌낸 사람이니까요. 이제는 남은 시간을 누구에게 설명하거나 용서받으려 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이 당신을 인정하면 그걸로 좋게요. 그리고 그런 당신을 자식은 어느새 닮아가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삶으로 보여주는 존엄은 가장 깊게 스며드는 교육이거든요. 우리는 부모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부모가 되면서
사랑의 방식과 무게를 배웠고, 이제는 다시 나로 돌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누구도 아닌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나는 지금 존중받고 있는가? 나는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이미 누구보다 품이 있고 충분한 삶이에요.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낸 당신께 작은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이제는 조금 당신 자신에게 따뜻해지셔도 괜찮아요. 사랑은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서 꺼내는 힘이기도 해요. 그 힘을 지닌 당신은 절대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위로였고, 누군가의 울타리였고, 누군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당신의 인생은 참 따뜻했습니다. 지금 그 온기를 당신 자신에게도 나눠주세요. 당신의 마음 속에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평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나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